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트리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은 맞지만 제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희 가족은 여러 차례 거주 국가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터키라고 부르는 게 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텐데요. 고향이 없는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고향이 없는 기분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거처를 옮기며 살고 있는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물론 아직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불안함이나 무서운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제 고향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터키 출신으로 미래없고 답답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로의 이민을 몇 차례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첫 이민은 그리스로의 이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의 결정으로 가게 된 이민인데요. 저희 가족은 터키를 떠나서 그리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터키에서 일식 식당을 운영하셨고, 세계적으로 일식 식당의 주방장은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아서 다소 이민이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충분한 경력과 자격이 있었던 부모님은 터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리스로 이민을 추진하셨던 것이죠. 더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면 좋겠지만 현지에서 식당을 개설해야 하는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스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장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로 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희 가족 모두 그리스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터키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그리스도 터키 못지않게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파묻혀 있던 수많은 채권이나 그리스 정부의 부실한 예산 운용이 수면에 드러났고 그리스는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과하게 많은 그리스의 부실한 국가 운영은 국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가족은 또 한 번의 이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처럼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그리스에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리스에서 잘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새 출발을 구상했습니다. 사실 이민이라는 게 한 번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두 번째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힘들기도 했고 부모님이 몇 년간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놓기도 했던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스가 그다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터키보다는 훨씬 나았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만 경기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듯이 언젠가는 그리스 경제가 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함께 말이죠. 많은 날들을 고민한 끝에 쉽사리 결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민을 결심했는데 그것도 자그마치 프랑스로 말이에요. 예전에 아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프랑스인이 자신의 명함을 주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손님은 터키 출신의 프랑스인으로 현재는 프랑스에서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명함 한 장 주고받으면 혹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라도 인연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면서 주고갔던 명함이죠. 그리고 그 명함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가 저희 가족을 프랑스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전화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일자리를 제안받았거든요. 터키에서 일식 요리사는 귀한 편인데 프랑스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도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던 상황에서 솔직히 이런 부모님의 결정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 그리스에서 가고 싶었던 대학도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배우느라 고생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프랑스라니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원망과 함께 기대감이라는 감정도 공존했습니다. 참 오묘한 기분이었죠. 그리스를 떠나서 프랑스라는 좋은 선진국에 간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흥분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 매출에 따라 경기 흐름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급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결국 그렇게 가게 된 프랑스였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다른 나라로 가게 된 저의 학업이 꼬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행으로 생각했는데요. 억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스스로 진로를 찾아 고민해야 했고 프랑스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리스보다는 프랑스가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에서 계획대로 대학에 진학하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는 것보다 프랑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뭘 해도 그리스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큰 기대감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학생 때와 성인이 된 제가 느끼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프랑스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나 모순을 볼 기회나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죠. 성인이 된 저는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행정체계는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어느 관공서에 방문하더라도 홀대받는 게 일쑤였습니다. 프랑스어를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공무원도 있었죠. 사실 이 정도 대우만 받아도 다행인데요. 소리 지르고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해주었던 공무원이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치졸하고 비겁하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내색을 하면서 빠진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일 처리를 엉뚱하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정말 어려운 상대였거든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이럴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소득신고, 주택보조금 신청, 각종 전기 및 수도세 납부 신청, 인터넷 신청 등 정말 뭐 하나 깔끔하게 넘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웠던 그리스에서도 공무원이 많아서인지 프랑스보다는 더 잘했거든요. 이런 최악의 프랑스 행정 시스템들과 부모님을 대신해 싸워가면서 정말 독하게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패션 쪽 공부도 계속해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막상 시작된 직장 생활은 프랑스 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뿐만 아니라 꽤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보통 소위 프랑스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그랑제골 출신의 프랑스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의식이 있죠. 학연과 학벌주의가 난무하는 곳이 프랑스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책에서 배운 것,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에 기반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악순환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민자 출신들을 얼마나 무시하던지 제가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큰 문제를 발견해서 상부에 이야기했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야기가 그랑제골 출신의 이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사와 직접 면담까지 하면서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랑제골 출신의 이사답게 고집이 강하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멍청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제품 출시 하루 만에 디자인 도용으로 소송이 걸려버리는 일이 생겼죠. 결국 그 이사는 해고되었지만 또 어딘가에서 학연을 이용해 높은 자리에 취직했다는 씁쓸한 소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만 죽어나는 소송전에 휘말리느라 온갖 고생은 다 했고 그 소송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하기도 했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는 고마운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도 이민자 출신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였습니다. 한국인 출신으로 이름은 미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 출신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미영이와 저는 회사 내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서로 힘을 합쳐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공서에 같이 찾아가서 싸워주기도 하는 고마운 친구죠. 그리고 미영이는 프랑스 생활의 환멸을 느낀다며 자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나쁜 줄 알고 프랑스에 왔더니 프랑스가 더 최악이더라. 요즘 한국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더 낫더라라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불편한 것들이 많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터키나 그리스보다 더 기회가 많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고 단순히 프랑스에서 겪은 수많은 불합리함과 서러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은 살면서 어디에서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아왔거든요. 저는 미영이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말해주는 한국 사회는 프랑스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이는 한국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퍼졌고 실제 그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외로 나갔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마치 해외, 특히 유럽 쪽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미영이 스스로도 완벽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기를 쓰고 노력해 프랑스의 자리를 잡게 되기도 했던 것이고요. 한때는 내가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싫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이악 물고 한국을 비난해왔으며 프랑스를 찬양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년째 바뀌지 않는 부당한 대우와 높은 세금 때문에 더 나을 것 없는 급여 체계, 한국에 있었다면 겪지 않았을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들이 이제는 정말 지겹고 지친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번 프랑스의 그랑제골 출신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또 대접받고 살 것을 생각하면 학연, 지연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 신물이 나서 프랑스로 왔더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정말 최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영이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자신이 프랑스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더러운 꼴은 안 보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미영이는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미영이에게 이따금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에게 종종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미영이는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느끼는 행복이라기보다 한국에서 펼쳐지는 삶이 더 쾌적하고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미영이는 한국도 많이 변화해서 불합리한 점이 매우 개선이 되었고 프랑스가 이 정도만 되었어도 자기는 프랑스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쯤 되니 저도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특기가 뭔가요? 바로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제 특기 아니겠나요? 그동안의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여기저기 따라다녔지만 이미 저에겐 2번의 해외 이주 경험이 있고 또 한 번 더 못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한국어를 공부하며 미영이에게 전화로 한국어 코치를 받기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미영이에게 한국으로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천천히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선 언어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기회는 벼락같이 찾아왔는데요. 회사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저의 한국어 실력을 어필하면서 그 프로젝트 멤버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제 한국어 실력을 보고 난 뒤 그런 허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될 뻔한 위기가 찾아오면 저는 이악 물고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쉽게 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준비가 끝나고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남은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프랑스 회사의 소속이지만 그래도 한국인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기회 그리고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같이 한국에 온 프랑스인 동료들도 한국에 남아서 체류하는 것을 원하는 눈치였지만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제가 결국에는 한국에 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살려서 한국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고요. 서울 명동 한가운데 팝업 스토어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한 저희 회사 덕분에 저는 한국의 회사에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요. 프랑스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본사 인력 1명을 한국에 두었더니 그 사람이 한국의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니 소송을 거네 마네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영영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회사로 완전히 이직을 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이 말대로 한국은 프랑스보다 모든 것이 월등히 합리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지도 않았으며 각종 업무 때문에 한국의 관공서에 방문할 때도 그 누구 한 명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요. 일 처리가 깔끔하고 빠른 것은 당연하고요. 게다가 확실한 것은 한국 회사는 그렇게까지 학연 지연에 따른 부당한 대우가 심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도 학연이나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그랑제꼴들의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물론 한국인들이 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앞으로도 모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장점을 말하면 끝도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프랑스에 남아 계신 부모님과 통화할 때면 한국이 프랑스보다 안 좋은 곳 아니냐며 걱정하시고는 하시지만 제가 한국이 왜 프랑스보다 훨씬 좋은지 수십 수백 번을 말씀드려서 이제는 별로 걱정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더 좋아하시고 더 잘 됐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프랑스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터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터키가 한국의 편에 서서 같이 싸워줘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터키가 한국을 도왔던 일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해주고 있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터키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고마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한다고 소리를 치는 공무원이 있던 것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생각해도 프랑스에서의 생활보다 더 쾌적하고 더 좋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가며 살아본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작성한 글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